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가 떠내려가고 시가지가 물에 잠겼던 구례군 수해. 해수로만 2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배상의 기준이 될 환경분쟁 조정안이 발표됐는데 당초 주민들이 청구했던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수해 참사로 살던 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72 안재민 할머니. 키우던 소를 모조리 잃어 집을 다시 짓기도 어려운 안 할머니는 올 겨울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임시주택에서 버텨야 합니다. 저게 받아난 것도 얼어요. 저래 내 솥단지에 물이 얼어서 그렇게 하고 나가 산다 노숙자같이. 2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손해배상 규모는 안 할머니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 배상액을 결정해 1차 조정안으로 내놨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저앉아 버렸어. 시장에서 그 소리 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못 살겠다. 너무 힘들었어. 지난해 관계부처는 합동조사에서 섬진강댐 운영 미흡과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당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정도나 대응 가능한 기술력,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 주민 청구액의 48% 수준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피해 배상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는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 결과라는 게 48%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피해 주민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구례군 등 섬진강권 피해 지역 8개 자치단체는 공동 대응을 예고하는 등 수해 피해 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실천 운동이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저탄소 식단을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윤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입니다.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지만 식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치와 샐러드, 밥 등을 모두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 푸드로 만들었습니다. 나주산 지역 농산물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해서 구성한 식단이고요. 농수산식품공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실시하는 그린푸드데이 식단인데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건강식이어서 이용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육류에 좀 익숙해져 있는 식단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채식 위주로 된 식단을 먹어도 한 번씩은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식감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제 200명이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유통거리가 짧은 로컬 푸드로 남김없이 한 끼를 해결할 경우 탄소 배출량을 148kg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외식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41개 단체 673만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한 끼만 참여를 해도 하루에 3,300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농수산식품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학교와 군대 등에서도 저탄소 식단을 실천하는 그린푸드데이 행사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학의 2022 정시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모집 마감 결과 전남대는 3.92대 1, 조선대는 2.95대 1,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2.26대 1과 3.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광주화기원은 역대 최고 경쟁률인 82.3대 1,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9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석 달 뒤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데요. 대선에 밀려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빅매치는 단연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기반으로 연임에 나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4년 만에 서륙에 나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여기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의당 장현주 시의원, 진보당 김주업 후보,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선거는 현재로선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 체제 양상입니다. 나란히 연임에 도전하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장 군수 선거는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 불과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특히 민주당 공천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선출 과정,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산들이 지방선거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경우 현역 단체장을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기로 해 이 역시 경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괄 복당과 페널티 감면 등에 대한 세부 경선 룰이 확정되면 후보들 간 명함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민주당 구도, 국민의힘이 인지도 높은 후보를 등판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시 교육감에는 10여 명이, 전남 교육감에는 현 교육감에 맞서 서너 명의 후보군이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다양한 변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마실물을 거르는 정수장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실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행정 절차가 이미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순천의 한 마을입니다. 레미콘 공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마을의 식수원이자 보성과 고흥, 순천 등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별량 정수장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수장이 있는 곳은 마을 뒤편의 산 중턱. 레미콘 공장과 직선거리로 90m 떨어져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마을과 정수장이 에워싸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혼합하는 공정 특성상 수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분진이 날아가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민들이 누가 물을 묻겠습니까? 순천시는 지난해 4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업체 측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재량 행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량 행위 남용, 과용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부족으로 인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배출 시설이 있는 만큼 피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비싼 먼지 방지 대책 부분을 다 설계상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레미콘 공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는 60명, 전남은 40명 등 모두 10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의 요양병원에 입소했다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90대와 8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등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곡성군 대표 특화미인 백세미가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아마존에 입점합니다. 곡성 백세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곡성군의 대표적인 명품 쌀로 이번에 수출되는 백세미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고 맵쌀과 찹쌀의 중간 정도 식감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광주시 남구 대촌동 옛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마을 협치 공간인 1호사구 대촌 공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는 1호사구 대촌 공감센터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 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안군이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무안군 가족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안군 가족센터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영광 불갑산 하이패스 IC가 착공 2년 5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영광군은 불갑산 하이패스 IC 개통으로 남부 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향상과 영광군 주요 관광지인 불갑 테마공원 등의 접근성이 향상돼 교통 물류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출마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만 광주의 여러 현안 사업을 차기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광주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대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호남특보단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단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의 공항, 항만, 철도 등 지역에 관문을 여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지역 공약과 영호남 상생 공약 등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기상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어느덧 24절기 중 23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최강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광주가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저기압의 북상 정도에 따라서 전남 내륙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전남 동부 지역은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 이 세 지역은 새해 첫날에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6도, 곡성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영암과 진도 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